지금까지 새로운 흐름으로 AI가 떴는데, 이제 2025년에서 이 2020년대 후반부에 또 다른 엄청난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인데요. 이 명성은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금융에서 에너지, 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의 사업 방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퀀텀 인사이더는 이 기술이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회사는 2035년까지 8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5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은 AI와 암호화폐에 대한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양자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어떤 양자 기술 주식이 유망할까? 이 영상에서는 8개의 양자 컴퓨팅 회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업체들은 구글, 허니웰, 마이크로소프트, 폼팩터, 아이온큐, IBM, 엔비디아,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첫 번째, 알파벳. 이 기술 강좌는 이번 주에 윌로우라는 새로운 양자 컴퓨팅 프로세서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의 성장을 저해하는 오류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이고 유용하고 대규모 양자 컴퓨터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라고 구글이 최근 프로덕트 노트에서 언급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윌로우는 매우 강력하여 양자 기술은 몇 분 만에 가장 빠른 고전적 컴퓨터가 생성하는 데 10조 7천억 년이 걸리는 계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기술 개발로 지난 3개월 동안 약 2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허니웰 인터내셔널. 2024년 상반기에 이렇게 주가가 침체되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지난 3개월 동안은 약 14% 이상 올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샤럿에 본사를 둔 이 산업재 복합기업은 2%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데요. CT는 목표가를 244달러에서 268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측면에서 허니웰은 2021년 캠브리지 퀀텀과 파트너십을 맺고 시작한 퀀티넘 양자 컴퓨팅 부분에 대한 최초 공모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허니웰은 7월 말에 100억 달러 규모의 IPO 제안에 대해 여러 투자은행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에 퀀티넘은 첫 번째 제품을 출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허니웰은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고전적인 컴퓨터로는 할 수 없는, 따라서 실제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진정한 양자 제품인 사이버 보안 제품입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는 양자 컴퓨팅 시장에 대해서 아주 미래가 밝게 보고 있는데요. 11월에 이 회사는 아톰 컴퓨팅과 1000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갖춘 강력한 새로운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계약을 발표했으며 2025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톰과 새로운 컴퓨팅 파트너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력한 양자 기술을 실험실에서 꺼내 예상보다 빠르게 상용 시장에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환경, 과학, 농업, 건강, 에너지, 기후 및 재료와 같은 분야의 연구를 위해 양자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퀀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에 대한 새로운 우선 액세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움직임이 오랫동안
난제였던 컴퓨팅 속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화학, 물리 및 생명과학과 같은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폼팩터.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모어에 본사를 두고 반도체 웨이퍼 프로브 카드 제품 및 솔루션을 설계, 개발, 제조, 판매 및 지원하는 이 회사는 양자 칩 개발에 사용되는 극저온 온도를 정확히 나타내는 PQ500 프로브 소켓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와이어 본딩의 필요성을 없앰으로써 이 재사용 가능한 프로브 소켓은 양자 칩의 테스트를 간소화하고 극저온 환경에서 최대 20GHz의 고주파 신호 전송을 제공합니다. 극저온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양자 컴퓨터를 상용하는 데 있어 주요 과제입니다. 폼팩터의 리프리저레이터 라인은 연구에 필요한 낮은 온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이 회사 주식은 현재 이렇게 급등했다가 올해 7월을 고점으로 하고 폭락을 했는데요. 이런 폭락한 양자컴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40 정도, 용돈으로도 살 수 있는 가격이네요. 그 다음 아이온큐. 지난 3개월 동안 이 회사의 주가는 377.8% 상승했으며 올해 178% 상승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에 위치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회사인 아이온큐는 최초의 미국 상업용 양자 네트워크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양자 네트워킹 회사 큐비텍을 인수한 다음날 주가가 19% 상승했었고요. 동시에 아이온큐는 생명공학 거대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파트너십을 맺어 회사가 약물 발견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양자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을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말 아이온큐는 미국 공군 연구소와 $5,450만 규모의 양자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 말까지 $7,500만 $9,500만 사이의 양자 컴퓨팅 개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회사는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와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와 협력하여 양자 컴퓨팅 개발 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과도 협력합니다. 그 다음 IBM. 11월 중순에 IBM은 퀀텀 헤론 프로세서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실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IBM은 제품 출시에서 현재까지 IBM의 가장 성능이 뛰어난 양자 프로세서인 IBM 헤론 이제 퀴즈킷을 활용해 특정 클래스의 양자 회로를 최대 5000개의 2큐비트 게이트 연상까지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다고 했고, 사용자들은 이러한 IBM 퀀텀 헤론의 성능을 활용해 재료, 화학, 생명과학, 고에너지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 IBM은 또한 포키시에 있는 빅블루에 새롭게 확장된 IBM 퀀텀 데이터 센터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IBM은 전 세계에서 단일 위치에서 가장 많은 수의 유틸리티 규모 양자 컴퓨터를 운영한다고 말합니다. 포캡시는 공식적으로 10월 1일 독일 애닝겐에서 두 번째 IBM 퀀텀 데이터 센터가 시작된 후 확장된 IBM 퀀텀 네트워크의 글로벌 허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 이 회사는 양자 컴퓨팅 노력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11월 18일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쿠다 Q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차세대 양자 컴퓨팅 장치의 설계를 가속화하기 위해
구글 퀀텀 AI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글 양자 컴퓨팅 엔지니어가 이제 엔비디아 에오스 슈퍼컴퓨터에서 1024개의 엔비디아 H100 텐서 코어 GPU를 사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른 양자 장치 동적 시뮬레이션을 비용의 일부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다른 주요 글로벌 브랜드인 아마존 웹서비스와 협력해 자사의 쿠다큐 플랫폼 양자 컴퓨팅 기술을 아마존 브래켓에 통합하고 있다고 12월 2일에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리게티 컴퓨팅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소재한 양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양자 직접 회로 개발 업체입니다. 리게티 퀀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기업, 정부 및 연구 기업을 대상으로 풀스택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나사, 미국 공군 연구소 및 HSBC를 고객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11월 25일 리게티 컴퓨팅은 1억 달러 규모의 시중 주식 공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순이익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회사 주가는 보통주 매각 후 70% 급등하여 주당 2.95달러가 되었고 그 이후로 급등하여 올해 678.2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간단히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보다 하락한 기업을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어떤 기업이 그럴까? 일단 알파벳은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 하나로 더할 나위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가는 기업이죠.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또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 허니웰 인터내셔널 차트를 보면은 지금 대세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은 느리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보면은 대세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어쩌면 돈 생기면 그냥 사도 될 주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도 매그니피센트 7 중 일원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횡보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대세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식은 폼팩터 앞서도 차트를 살펴봤었는데요. 이렇게 낮게 올라가다가 급등을 했다가 하나, 둘, 3봉 만들고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 추세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다시금 이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차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높은 상승을 했을 때 모두가 흥분을 한 상태에서 매수를 했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엄청난 하락이 있다는 것을 이 차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봐야 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 대칭을 이루면서 상승과 하락이 생겼었다. 이렇게 패턴을 그려볼 수가 있고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언제 상승할까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보조지표에서는 어쩌면 상승에 대한 신호를 알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투자는 투자자 본인 판단입니다. 자, 아이온큐의 차트입니다. 전 영상에서 이 아이온큐를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고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방금 홈팩터 차트에서도 봤었죠. 흥분하고 나서는 또 급락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긴 밑꼬리가 생기면서 지금 주봉입니다. 긴 밑꼬리가 생기면서 음봉이 생겼는데 어쩌면 이것이 하락의 신호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각도를 보니까 벌써 70도 정도로 높게 올라갔습니다. 4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너무 과열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트를 주봉으로
보니까 월봉으로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질까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도 투자는 투자자 본인 판단입니다. 그 다음 IBM, 기존의 하락 추세대를 깨고 정배열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상승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어떤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보아왔다면 현재의 이런 상승은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엔비디아가 2025년에 어쩌면 89%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수리적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관건은 이 상승 추세선을 현재는 닿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이 경제적 문제, 지리적 문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중국에서 독점 조사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따라 붙는다, 자체 개발한다, 뭐 이런 것들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일부 의견은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다면 여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하락할 때가 이럴 때가 매수의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도 의견이 있는데, 자, 이번 하락에서 관건은 여기서 올라갈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추세선을 밑으로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상승 추세선과 매물벽, 이 지지하는 매물벽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매물벽을 밑으로 통과한다면 추가 하락 예상됩니다. 그 다음 리게티 컴퓨팅,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울기는 38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건은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양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어쩌면 여기서 추가 상승의 동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전에 긴 밑꼬리가 생기면서 음봉이 생겨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금 최근 19% 상승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양자 컴퓨터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